안녕하세요. 부동산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쉽게 풀어주는 부동산 SOSTV의 김PD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가 점포에 대한 계약 시 유의사항과 계약 후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수정환 대표입니다. 네, 대표님, 요즘에 보면 참 소규모 작업이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명퇴하신 분들이 좀 많다 보니까.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점이 굉장히 많은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네, 맞습니다. 우리가 저번에는 이제 등기부 등본을 항해해서 또 이제 어떤 이 집에 대해서 각과 을구 이제 그거를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주민등록증에 대해서 진정한 권리자도 이제 다 분석을 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주택계약보다도 상가 점포 임대차 계약은요. 가장 중요한 건 일단 건축물 대장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인허가 부분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 대장을 이렇게 띄시면은요, 앞에는 이 건물에 대한 사항이 나와 있고요, 뒤에는 이 면적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고요, 건축물 대장 가장 뒷부분에 보시면은 요 밑에 이제 이 위법 사항이라든가 어떤 용도 변경에 관한 건축물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요 가장 건축물 대장 이 뒷장이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요. 여기에 어떤 불법 사항이라든가 그런 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상가 점포를 계약하실 때는요, 가장 중요한 게 이런 불법 사항이 있으면은 허가 또는 인가가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계약을 하시기 전에, 자, 등기부 등본도 확인했고, 요 집주인도 진정한 권리자도 확인을 했습니다. 자, 요즘은 시청이나 구청에 어떤 건축가라든가 뭐 다른 뭐 특별한 부서에 전화를 연결해서 내가 어떤 이 업종에 뭐를 영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 번지에 대해서 허가가 날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괜찮습니까? 인가가 날 수 있습니까? 전화상으로 물어봐도 요즘 공무원들이 친절하게 다 알려줍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사전에 계약을 하시기 전에 일단 이 건물에 대해서 충분히 허가가 날 수 있는 자리고 충분히 허가가 나는 업종인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은 계약 때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거는 웬만하면은 임차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팁인데요.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계약일 현재 건축물 대장상 불법이나 위법 건물은 없으나 잔금 전에 이런 게 발생할 시에는 주인은 인가 허가 사항에 협조하기로 한다라고 계약 단서를 쓰거나, 아니면은 이게 다른 불법 건물이 생겼을 때에는 잔금 전에 불법 건물이 발생할 시에는 계약금은 반환하기로 한다는 그런 규정을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네. 계약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부분은. 네네. 상가 점포는 일단은 조금 이게 건축물 대장상으로도 또 합법이지만은 또 눈에 봤을 때는 또 어떤 소위 말해서 달아냈다고 그러죠. 그런 또 어떤 불법적인 요인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조심을 하고 무조건 계약 전에 이게 허가가 되는지 꼭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럼 계약 후의 유의사항은 또 어떤 게 네네. 있을까요? 일단은 이렇게 어떤 체크사항을 통해서 다 상가점포를 계약하고 내가 이제 또 이제 영업을 하게 됐습니다. 영업을 하는데 상가점포를 영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론 주택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요. 요 이제 환산보증금 안에 금액이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환산보증금을 따지는 거는 월세에다 곱하기 100입니다. 그리고 거기다 보증금을 더하시면 됩니다. 이 금액이 전체 금액이 그 서울시에 해당이 되는 금액인지 경기도에 해당이 되는 금액인지 확인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계약을 마치고 잔금을 치르고 나서 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는데요. 상가 같은 경우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확정일자와 사업자 등록을 마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건물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뭐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또 바뀐 부분이나 뭐 그런 것도 예. 최근에 좀 바뀐 것 좀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앞서서 말씀드린 거는 가장 뭐 잘 아시는 부분도 계실 거고요.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요즘 최근에 바뀐 거는요. 그전에는 이제 내가 상가 점포를 운영을 하면서 계약 갱신 요구권이 5년까지였는데 제일 최근에는 이제 10년까지로 바뀌었습니다. 10년까지로 바뀌었는데 단 조건은 뭐냐면은 내가 이제 임차인으로서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임차인으로서 임대인한테 하지 말아야 할 거는 꼭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월세 밀리면 안 된다. 이거를 내가 맞는 용도로 써야 된다.
그리고 뭐 불법으로 뭐 전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뭐 이 건물을 내가 뭐 위험하게 써서는 안 된다. 뭐 그런 뭐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상황만 지키신다고 하면은 내가 이 창업을 준비하고 이 점포를 구했을 때 10년까지 이 장사를 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가장 상가 점포를 운영하시면서 중요한 부분은 권리금입니다. 이제 상가를 계약하실 때는 웬만하면은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실 겁니다.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데 내가 어느 정도 장사를 하고 내 이 권리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 권리금이 누군가가 보장을 못 해준다고 하면 여태까지는 임대인은 권리금에 대해서 좀 막는 임대인이 많았습니다. 암암리에 서로 세입자들끼리 그냥 권리금을 주고받고 뭐하고 그냥 시시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많았었는데 이제는 최근에 바뀐 규정은요. 권리금에서 방해 금지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이 자 영업을 하고 있는 임차인이 어떤 사람이랑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권리금을 갖고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요거를 특별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요 사람한테 계약을 쓰는 거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규정이 생겼습니다. 일단은 네. 그렇군요. 대표님 말씀 이제 종합해 보면은 상가 계약, 점포 계약 할 경우에는 제일 먼저 중요한 사항이 불법 건축물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먼저 우선 알아보셔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이런 인허가 사항도 구청이나 뭐 이런 시청 같은데 건축가한테 물어보면 친절하게 또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전화상으로도 알려줍니다. 이렇게 예. 참고하시고 네. 그리고 이제 계약 후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아주 굉장히 좋은 점이 있는데 네. 임차인 보호법에 의해서 뭐 계약갱신 상가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계약갱신을 10년까지 할 수 예예 있고 맞습니다. 예. 그리고 좀 임대인은 권리금 계약에 대해서 협조하는 거. 예예 맞습니다. 이게 참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조금 상가 임대차 보호법도 많이 이제 개정이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요 영업을 하시는 임차인 위주로도 많이 이제 바뀔 예정입니다.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많이 경기도 안 좋고 상가 점포를 또 많이 계약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일단은 요런 부분을 알고 진행을 하시면은 점포를 운영하고 또 점포를 양도 양수를 하실 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상가 계약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부동산에 대한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